예, 이번 시간에는 2015년 7월 19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여기 과산화 나트륨, Na2O2죠. 그래서 이 Na2O2는 인류오염물의 요 무기과산화물에 해당되는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요 과산화 나트륨의 화재 시 물을 갖다가 사용하면 그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시면 수소와 열을 발생하므로 수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산화 나트륨은 물과 반응을 하면 많은 열하고 산소를 발생을 하죠. 그래서 2번에 산소하고 많은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물을 방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산화 나트륨 Na2O2가 물과 반응을 하면 요 NaOH 수산화 나트륨 생기고요. 여기 산소, 그다음에 여기에 많은 그 열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 산소와 열을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요 무기과산화물은 다 동일해요. 물과 반응을 하면 산소를 발생하고 여기에 많은 열을 갖다가 수반을 하는 거죠. 다음은 2번 가죠. 2번 문제는 그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경보설비,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요놈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그 대상인데 옳은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은요, 요거는 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이죠. 100배 이상을 갖다가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이 옥내 저장소죠. 그래서 맞는 그 답이니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해서 1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탐 설비 대상 꼭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인 제조소,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죠. 다음 3번 가죠. 3번은 제3종 분말인 제1인산암모늄, 즉 NH4, H2PO4죠. 요놈이 열분해하면 생성되는 물질의 암모니아하고 수증기의 그 부피 비율이죠. 그래서 요 제1인산 암모늄이 열분해가 되면 NH3 암모니아 생기고요. 여기에 HPO3 메타인산, 여기 물이 생기죠. 그래서 그 부피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암모니아도 여기 1몰이죠. 앞에 아무 숫자도 안 써 있으면 1몰이죠. 그 다음에 요 메타인산도 1몰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도 마찬가지로 1몰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표준 상태, 그래서 이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일기압 상태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 1몰이 차지하는 요 기체의 부피는 22.4리터의 그 부피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암모니아 22.4리터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타인산도 1몰이니까 22.4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표준 그 상태에서 물도 마찬가지로 수증기죠. 22.4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부피 비율은 요 암모니아하고 물의 요 부피 비율은 22.4 대 22.4니까
결국 이건 1대1이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4번 가죠. 자, 문제 4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요 탱크의 안전 성능 검사인데 해당되지 않는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탱크의 요 안전 성능 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요 기초 지반 검사는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 충수 수압 검사가 있죠. 그다음에 용접부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안반 탱크 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요 기초 지반 검사는 있는 거 맞죠? 여기 1번에. 그다음에 충수 수압 검사도 2번에 있죠. 자, 용접부 검사도 3번에 있죠.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이건 배관 검사가 아니고 안반 탱크 검사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기 점검의 횟수 있죠. 요거는 연 1회 이상 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정기 검사 대상, 요거는 50만 리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제3류염물이죠. 요 3류오염물 중에서 요 금수성 물질에 요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그래서 금수성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요, 탄산수소 염류 있죠. 두 번째는 요 만능소화제인 요 마른 모래, 건조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팽창질석하고 요 팽창진주암이 금수성 오염물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를 지금 갖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바로 요 4번에 요 탄산수소 염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탄산수소 염류는 여러분 일종분말인 요 NaHCO3 있죠. 이게 탄산수소 염류예요. 그래서 이종분말인 요 KHCO3 요 놈도 마찬가지로 탄산수소 염류죠. 다음은 6번 가죠. 자, 6번은 제5류염물을 갖다가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를 물어본 거죠. 자, 이 5류 오염물은 전부 다 요건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 5류 오염물은 자기 반응성이기 때문에 어때요? 질식 소화는 소화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반응성, 다시 말해서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식 소화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뭘로 소화해야 돼? 화학이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다시 말해서 물계통의 소화설비로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포소화설비 있죠. 이거 물계통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분말 소화설비는 주된 소화 효과가 질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불활성 가스도 마찬가지로 소화 효과가 질식이니까 안 되는 거죠. 자, 할로겐 환물 소화설비, 요거는 부촉매 소화죠. 그래서 이 부촉매도 안 되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화재 그 종류하고 가연물이 옳게 연결된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요 플라스틱, 요거 타고 나면 재가 남죠. 그렇기 때문에 요 A급 화재 맞는 거죠. 일반 화재죠. 자, 이 섬유는 무슨 화재예요? 바로 일반 화재죠. 타고 나면 재가 남죠. 그래서 요 B급이 아니고 섬유도 A급이에요. 자, 페인트. 이건 그 휘발성 액체죠. 즉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유리화재 B급에 해당이 되죠. 자, 나무는 일반 화재 A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이 이 주방화재죠. 이 주방화재는 이 K급이라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8번 가죠. 자, 팽창 진주암 요 한 개, 삽을 갖다 한 개 포함한 능력 단위 1은 용량이 몇 리터인가? 즉 능력 단위가 1단위는 용량이 몇 리터인가 했는데 요 간이소화용구죠. 그래서 이 간이소화용구 꼭 알아야 될 거 두 가지. 요 마른 모래, 그다음에 요 팽창질석하고 팽창진주암이죠. 그래서 요 마른 모래는 반드시 삽을 상비한 50리터 한 포가 0.5단위,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은 삽을 상비한 160리터 한 포가 1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팽창진주암 능력단위 1단위는 요 160리터가 바로 1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요 물이죠. 그래서 이 물통은 용량 8리터가 0.3단위, 요거 수조 80리터는 1.5단위, 그다음 190리터는 2.5단위라는 것도 같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오염물의 유별을 정리하면서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동일한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본 거죠. 자, 1m 이상 요 간격을 두고 동일한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거는요, 요 인류염물하고, 자, 인류염물이 산화성 요건 고체죠. 또 육류도 산화성 액체죠. 그렇기 때문에 1m 이상 간격을 두면 서로 같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 인류염물하고 제3류 있죠. 요 3류염물의 요 자연 발화성 물질 황린을 얘기하는 거죠. 같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2류의 요 인화성 고체 있죠. 요 놈하고 4류는 1m 이상 간격을 두면 같은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것 찾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인류염물하고 육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서로 1m 이상 그 간격을 두는 경우 동일한 옥내 저장소에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경우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꼭 1번에서 3번까지는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10번 가죠. 자, 10번은 제5류염물이죠. 제6류염물. 저장하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가 아닌 거. 자, 이 6류염물은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여기 산소를 다량 함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식 소화는 절대 안 되죠. 질식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량의 물로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아닌 거. 자, 물분무, 물계통이죠. 그러니까 해당이 되죠. 포도 대부분 물이죠. 물론 질식 소화도 주된 소화 효과가 질식이지만 물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가 가능하고요. 자, 불활성 가스. 이게 바로 질식 소화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자, 옥내 소화전 설비 물계통이니까 가능한 거죠.
다음에 11번 가죠. 자, 피난설비 설치해야 되는 제조소 등에 해당되는 거. 자, 이 피난설비는 2층 이상의 2층이죠. 2층 이상이 아니고 2층에 요 전시장 아니면 점포 아니면 휴게 음식점, 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에는 피난설비, 즉 유도등을 갖다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건축물의 요 2층 부분에 요 전시장으로 사용되는 주요 취급소,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요 피난설비 설치 대상을 보면은요, 건축물의 요 2층의 부분에 점포나 아니면 휴게 음식점, 그다음에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하고 요 옥내 주요 취급소죠. 다음 12번 가죠. 예, 12번 보면은 제1종 분말소화 약제의 적응 화제의 그 종류를 물어본 거죠. 제1종. 그래서 여러분이 분말소화 약제는 제3종 분말소화 약제만 적응 화제가 A, B, C급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B급, C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종 분말이기 때문에 B급하고 C급에 적응성이 있고요. 4번의 요 A, B, C급은 3종 분말이 적응성이 있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연소의 3요소를 모두 포함되는 거. 자,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점화원이죠. 그래서 머리 글자 가산점 외우면 한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과염소산 HCl5포죠. 그래서 과염소산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이건 산소에 해당이 되죠. 근데 불꽃은 점화원이 되겠죠. 그럼 뭐가 없어요? 여기는 가연물이 없는 거죠. 1번은. 자, 마그네슘 분말, 이거 가연물이 되죠. 연소열, 요거 점화원이 되죠. 자, 수소는 가연물이 되는 거죠. 2번에는 산소가 없네요. 그 다음에 3번 아세톤은 가연물이 되죠. 수소 가연물 되죠. 산소 있고 점화원이 없네요. 3번은 점화원이 없죠. 자, 4번 불꽃 점화원이 되죠. 아세톤 가연물, 질산 암모늄, NH4, ClO3죠. 자, 요건 뭐가 돼요? 산소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가열하면. 그래서 가산점, 가연물 아세톤, 그 다음에 산소, 질산 암모늄, NH4ClO3가 아니고 NH4NO3죠. 질산 암모늄. 그래서 산소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점화원이 있는 거죠. 불꽃. 그래서 이 4번이 바로 연소의 3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은 14번 가죠. 자, 14번은 액화 CO2, 즉 CO2, 요 액체 상태를 1kg을 갖다가 CO2 기체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상태는 요거 1kg 마찬가지인데, 기압은 2기압, 온도는 25도씨죠. 그러면 요 기체의 부피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기체의 부피는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있죠? PV는 nRT. 그래서 n이란 몰이니까 n분의 WRT가 되는 거죠. 여기서 부피, V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V는 PM분의 WRT가 되는 거죠. 이 식에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하면 좋은데요. 이 W를
킬로그램을 대입을 하면 부피는 세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럼 W를 여러분이 g을 대입을 하면 V는 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건 지금 리터기 때문에 킬로그램, g을 갖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부피, V, 리터는 P, 기압은 지금 2기압이죠. 자, CO2의 분자량은 탄소가 12고요. 산소 16이 2개죠. 그래서 계산하면 분자량은 44가 되죠. 자, W 1kg니까 여기 1000g이죠. 자, 기체상수 R은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0.082. 자,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기준 온도 25도씨를 갖다가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278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다음은 15번 가죠. 자, 15번은 소화 약제에 따른 주된 소화 효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수성막포 포소화 약제니까 주된 소화 효과가 질식이고 그 다음에 냉각 효과도 있는 거죠. 자, 2종 분말 소화 약제예요. 주된 소화 효과가 뭐예요? 탈수 탄화 효과가 아니고 질식이죠. 그래서 요 2번이 틀린 거죠. 자, CO2 소화 약제 질식 맞죠? 할로겐 화물 소화 약제 화학적 소화니까 억제 효과 맞는 얘기죠. 다음 16번 가죠. 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래서 물 분무 등에 해당되는 거요. 대표적인 것이 물 분무, 그 다음에 포, 그 다음에 CO2가 이제 바뀐 게 불활성 가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불활성 가스, 예전에는 CO2 소화 설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활성 가스,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청정 소화 약제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요 놈이 바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죠. 그래서 해당 없는 것은 바로 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17번 가죠. 자, 17번은 복수 성상에 즉 2가지 이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면류위험물에 해당되는 건가 설명한 건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산화성 고체니까 이거 일류위험물이죠. 이 가연성 고체는 이건 이류위험물이죠. 즉 여기 산화성 고체 성질하고 가연성 고체 성질을 가질 경우에는 면류위험물로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높은 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류위험물이죠.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산화성 고체 1류, 가연성 고체 2류니까 산화성 고체가 아니고 2류, 가연성 고체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1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에 요 산화성 고체, 요거 1류위험물이죠. 여기 자기 반응성 물질 5류위험물이죠. 그러니까 여기 5류위험물로 간주하는 거죠. 3번에 가연성 고체, 요거 1류위험물이죠. 여기 자연 발화성 3류위험물이죠. 그러니까 3류위험물로 간주하는 거 맞죠. 4번 인화성 액체, 요거 4류죠. 자기 반응성 5류죠. 당연히 5류 위험물로 취급하는 거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꼭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3류 위험물의 성질하고 4류 위험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요거 면류 위험물로 바로 요것만 3류 위험물로 간주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요 경계구역 면적하고 한 변의 길이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탐 설비에서 하나의 요 경계구역에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 그다음에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에서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네요. 그래서 요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기준을 보면은 하나의 그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걸치면 안 되고요. 단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하나의 그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인데 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갖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내부 전체가 보일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에 19번 가죠. 자, 19번은 오염물의 저장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수에 의한 소화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즉 금수성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염소산 칼륨 KClO3죠. 요거 인류오염물이죠. 이러면 금수성이 아니죠. 자, 2번에 과염소산 나트륨 NaClO4죠. 요거 인류오염물, 금수성 아니죠. 자, 질산 암모늄 NH4 NO3죠. 요거 인류의 질산 염류, 금수성은 아니죠. 탄화칼슘 CaC2, 요거 삼류오염물의 금수성 맞죠. 그래서 요 CaC2, 즉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나온다고 그랬어요? C2H2 아세틸렌 기체 나와서 이게 금수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0번 가죠. 자, 옥외 저장소에다가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 저장할 경우에 경계 표시 그 안쪽에 내부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냐. 자, 유황 있죠?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이런 그 경계 표시한 안쪽에다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의 그 하나의 그 경계구역, 요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100제곱미터 이하. 요것도 100제곱미터 이하죠. 또 이 전체를 다 합했을 때 100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하나의 그 경계 표시의 내부 면적이니까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경계 표시의 그 내부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그 경계 표시 내부 면적 전체 합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 경계 표시의 요 높이죠. 요 높이는 1.5m 이하라는 거. 경계 표시의 높이 1.5m 이하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